jQuery 모바일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헤더 부분 그리고 부터 부분 안에 가로로 길게 정렬된 링크의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헤더 부분에 홈, 페이지 투, 서치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바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 코드가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 보면 div로 감싸지고 이 안에 지금 헤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div로 감싸지고 이 안에 순서가 없는 태그 ul 태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v에다가 이 부분 데이터 대시 롤 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성 값을 내부바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싸진 부분은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 바가 되는 거죠. jQuery 모바일에서. 지금 보시면 그 지금 li로 만들어진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jQuery 모바일에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A 태그를 이용하고 input 태그를 이용하고 버튼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 input 태그를 제외한 A 태그, 버튼 태그를 이용할 때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UI-btn이라는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야 버튼이 만들어졌는데 이 내비게이션 바, 이 바 같은 경우에는 div의 데이터 대시 롤 내부바라는 속성 값을 갖는 이 div로 감싸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li 태그 안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그 링크된 것이 버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 대시 롤 버튼이라는 것은 그 이 이전 jQuery 모바일 버전인 경우에 버튼을 만들 때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신 버전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대시 롤에 이 감싸진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바에 버튼이 하나일 경우에는 전체를 차지하는 바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버튼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절반씩 50%의 길이의 이 버튼이 두 개가 생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세 개인데 세 개일 경우에는 33.3%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 그 모바일 장치에 맞게 화면에 예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개까지는 이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 5개를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지금 헤더 부분에 요 부분에 지금 그 데이터 대시 롤 해서 내부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지금 세 개를 한번 하나씩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로 늘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25% 정도로 해서 예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0%에서 알맞게 보기 좋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6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메뉴가 6개가 되면 6개가 되면서부터 이때서부터는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메뉴가 줄바꿈이 일어나면서 한 라인에 2개씩 배치가 됩니다. 2개씩 배치가 되고요. 7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7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 2개, 2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전까지는 안 봤죠. 2개, 1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2개일 경우에는 50% 자동으로 비율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개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 홈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비게이션 버튼에 아이콘은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바가 아닐 경우에 일반 버튼일 경우에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예쁘게 꾸며줄 때는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UI 대시 아이콘 대시 밸류 이런 형태로 요거는 이제 모양새가 되겠죠. 그 아이콘 모양
이런 식으로 클래스, 버튼에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아이콘을 추가를 했는데,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 이때 버튼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대시 아이콘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대시 아이콘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 값으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 그 클래스명 자리에 붙는 이 밸류 값, 이 아이콘의 모양새, 홈이라든가 뭐 하살표, 에로 대시 R이라든가 서치라든가 요 부분을 이 속성 값으로, 데이터 대시 아이콘 속성 값으로 부여를 해주면, 요런 그 아이콘이 버튼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요 li 엘리먼트에 데이터 대시 아이콘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홈 버튼, 에로, 서치 이런 아이콘을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모양새는 그 기존에 그 버튼에 들어갔던 CSS에 나온 요 밸류 값이 다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아이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바가 아닌 일반 버튼에서의 그 아이콘의 위치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정해 줬었어요. 이렇게 UI-btn 아이콘-포지션 이렇게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안에서의 버튼에서는 이 아이콘의 위치를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대시 아이콘 포스라는 속성을 추가를 합니다.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 값으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인데, 요 버튼이 여기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버튼이 있고 그 아이콘이 지금 위에 붙었어요. 위에 붙었는데 이 위에 붙는 거가 여기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 바다라는 것을 데이터 대시 롤 레브 바 이렇게 명기를 해줬죠. 저 속성을 추가를 해서. 그런데 데이터 대시 아이콘 포스라는 속성을 추가를 하고 이 속성 값으로 탑을 줬어요. 그렇더니 이 버튼의 위에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레프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로 줬더니 왼쪽에 붙었죠. 이 버튼의 왼쪽에 아이콘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로 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텀을 주면 아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위에 붙는 것이, 아이콘이 위에 붙는 것이 기본값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뉴에서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그 내비게이션 바가 있으면 홈을 선택을 하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하겠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이거 페이지 2를 선택했구나, 서치를 선택했구나, 홈을 선택했구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자가 터치하거나 이렇게 콕 누르거나 뭐 클릭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된 상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그 버튼에 요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UI-btn active 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면 이 홈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돼 있겠죠. 여기 지금 부분이 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클래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홈이 자동으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잘라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코드를, 클래스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불러왔을 때 페이지 2 부분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더 응용을 하면 그 페이지, 그 지금 보면 페이지 내에서 그 페이지가 2개, 파일 내에서 페이지가 2개 있는 경우, 한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뀔 때, 선택될 때마다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요 활성화된 부분에다가 UI-state-persist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 바디와 바디 사이에 그 데이터 롤 페이지가, 브라우저가 화면에 보여주는 그 단위라 그랬죠. 요 페이지 롤 페이지가
페이지가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 한 페이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2 눌렀을 때는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보여줄 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브라우저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읽었을 때 이쪽 그 페이지 1일 경우에는 항상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페이지 2가 선택이 됐을 때는 항상 이쪽 부분이 이제 선택된 형태, 그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 첫 번째 지금 보면 페이지 1을 읽었을 때 요 부분을 보면, 예, 지금 버튼 부분이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버튼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배경이 지금 파란색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UI btn active 활성화되고, 요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UI-state persist 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홈 버튼은 그것이 없고, 이 페이지 2라는 버튼에는 클래스가 여기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UI-btn-active 그 다음에 UI-state persist 이렇게 추가됐을 경우에, 자 눌러 보겠습니다. 예,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페이지를 구성을 하면 되겠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운영하는 방법, 내비게이션 바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반영을 하면 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